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이제 지도자가 경제에 무식하고 무능하면은 어떻게 경제가 망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살펴보면은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예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당연한 게 그 당시에는 정권이 출범을 안 했죠.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추측으로 이 사람 너무 경제 모른다. 그냥 지금같이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센스와 능력이 없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출범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가계부채를 터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터진다 그게 아니라 실수로 터트린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작정하고 야 가계부채 터트리자. 중산층 뭐 서민을 다 죽여버리자. 뭐 금융약탈이라고 하죠. 이제 금융약탈을 하자. 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무식한 게 용감한 건지 가계부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엄중한 상황,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서민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쵸? 일단 장바구니에 뭐 담을 게 없어지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구매라든지 뭐 물류 비용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원가 부담 이게 늘어나죠. 원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사태가 장기간으로 이어지면은 중소기업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으면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게 되겠죠. 말이 좋아야 뭐 구조조정이지 이제 사람 자른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뭐 망하기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좀 자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부서를 없앤다고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자산시장도 같이 폭락하고 가계부채도 폭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될 거다. 빨리 진행된다면 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빠르면 3개월, 길으면 1년 이렇게 시간이 더 단축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추경을 들어갔거든요. 59조를 손실보상금 주고 뭘 돈을 푼다고 59조나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피해보신 자영업자분들에겐 죄송한 소리지만 지금 이거 59조 풀면은 큰일 나요. 이제 효과는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지금 마시면 안 돼요, 이 물은. 지금 이 돈을 쓰면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 4.8%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4.8%인데도 이러는데 근데 여기서 돈을 59조를 풀어버린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제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미국 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8%, 8.5%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추격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면세부도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추경 규모가 사실 굉장히 커요. 지금 역대 최대 추경 규모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21조 정도 풀었어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많이 풀었어요. 역대 최대 추경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저게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6%대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사실 조금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추경을 할 거였으면은 이제 작년 한 7월 정도쯤 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한 2%대 있을 때 했었어야지 지금은 어떻다? 마시면 바닷물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추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6에서 8% 인플레이션 됐다고 쳐봐요. 미국처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처럼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5%씩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물가 상승률 10%대 되도록 그냥 내비두던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도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9조를 푼 거는 바닷물을 마신 거예요. 이제 죽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오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우리도 미국처럼 0.5%씩 하든지 아니면은 물가 인상을 그냥 허용해서 물가 한 8%, 10% 올라가게 내비두든지 첫 번째 금리 인상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쵸? 부동산 가격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물가 인상하게 내비두자. 물가 인상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죠. 지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잘렸는데 밖에 나갔더니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살 수가 없죠,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경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오길 바래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미국처럼 0.5%씩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도 빅스텝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뭐 빅스텝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0.5%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물가 인상률이 8.5%에서 8.3%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한다고 이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 0.75%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억눌러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 이걸 돈을 풀면은 우리도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보시는 그래프는 이 파란색 선이 아파트 가격 그래프고요. 회색 선은 이제 평균 신규 대출 금리입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대출 금리가 주르륵 하락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뭐죠? 대출 금리 하락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돈을 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금리를 어떻게 되죠?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빠르게 올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올라간 부동산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계부채의 연끌족들 이런 사람들 위험하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계대출과 소비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할수록 소비도 늘어나고 대출이 감소할수록 소비도 감소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가격 오르면은 야 기분이 좋네 하고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산다거나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산 시장의 효과죠. 아무튼 이제 가계대출이 민간 소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죠? 자산 가격 거품도 꺼질 위험성이 있고 소비도 줄어들어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경기가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제가 받는 느낌은 가계부채를 터뜨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술 취한 뚱보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막 누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상위 1% 대 99%로 나뉠 가능성이 커요. 뭐 자산시장 폭락해도 뭐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쓸어 담을 거니까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다 잃게 될 것이고 뭐 있었던 중산층들도 어떻게 돼요? 다 쪼그라들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뭐 이렇게 경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부정적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뭐 잘 대비하셔가지고 아니면 뒤통수를 조금 맞는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피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